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워싱턴 DC에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LA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11시 50분 거의 12시가 돼서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속보로 올라오고 있었고요. 동부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2시 50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는 한국 측에서의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준호 주미대사 그리고 대리 내외 그리고 미국 측의 에비 존스 부의전장 그리고 자시아 킴 대령이 나와서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미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이 이미 시작이 된 상태로 오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오늘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인사 차원을 넘어서서 양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의제들이 테이블 위로 오르게 됩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과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차근차근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등의 한미 양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현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경제 및 통상 분야입니다. 최근에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그리고 한국 기업에서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힙니다. 한국이 특히 마스가라고 하는 새로운 신생 단어로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내세웠고 주요 언론들도 바로 이 투자 계획의 구체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마가의 기조 아래에 한국에 대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 등의 추가적인 거래를 강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식의 조율과 결정이 날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안보 및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 확대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용은 잠시 후에 언론 쪽에서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테고리별로만 먼저 좀 살펴보면 한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즉 핵우산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는 안보와 국방 분야 쪽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원전이나 첨단 기술 협력 분야가 됩니다. 민간의 핵 협력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인 123 협정의 개정 그리고 AI, 반도체, 우주기술 등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의될 전망으로 큰 카테고리는 경제 및 통상, 안보 및 국방 그리고 원전과 첨단 기술 협력 분야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히 정부 간의 외교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계에서의 총력전이 되고 있어서 정부의 수행단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총수들도 대거 동행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구광모 LG 회장, 또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모두 이곳 미국을 와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져간 것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이 되고 있고 또 이곳 현지에서의 공장 설립은 물론이고 원전과 조선 산업 참여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서 특히 조선 분야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과 가장 먼저 사용을 하게 됐었던 대화 가운데의 단어가 된다면 바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쉽빌드 관련 분야가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가의 기조에 쉽빌드를 같이 넣게 됐었던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또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한화오션이 이번에 이제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필리 조선소를 이 대통령이 방문하고 함께하는 것도 이러한 협력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상회담의 일정 이후에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게 되는 것 또한 이러한 기조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는 이동 동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 투자 펀드가 대부분의 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이나 보증 위주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한미 간의 경제에서의 동맹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경제 동맹 강화의 장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현재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에 핵연료 재처리를 직접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123 협정이 개정이 되면 한국 내에서 차세대 핵 연료를 개발을 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확보가 시급한데 현재 러시아가 유일한 상업적인 공급원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산의 의존도를 낮추고 안전적인 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담고 특히 이 원전, 핵연료 협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수력 원자력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합작법인 설립을 이미 협의하는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 같은 경우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으로 자리를 하죠.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서의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바로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금에서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주요 언론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확대하려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것이 이미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이 약화가 되고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 한국이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또 자체 핵무장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 서밋 방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들이 결과로 도출이 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게 되는 안보 쪽에서의 방위비 협상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또 우주기술 분야에서의 양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술 동맹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단순히 개별적인 기술의 협력을 넘어서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또 미래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양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을 함께 합의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서밋으로 정상회담으로서 만나고 외교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실질적인 어떤 경제, 안보 동맹 강화의 신호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그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의 그 격식과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상징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그쳐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만남 플러스 실질적인 이 국민의 생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까지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서 상당히 좀 큰 만남과 협상의 시간을 가지며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재계가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도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3실장이 되고 있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이번에 동시에 방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직접 찾아간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의 성패를 아주 매우 중시한다는 신호가 되고 있고, 또 기자들이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온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회담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상당히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있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기대감 플러스 긴장감이 현재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아주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각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심층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아침이 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BC 뉴스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 보니 South Korea's Proposal to Win Over Trump, 마가라고 타이틀을 가지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한 한국의 제안, 여기에서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그 마가를 어떤 식으로 한국이 제안할지 조명된다라는 것을 MBC는 지금 잡아주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의 경우도 South Korea Lee faces pivotal test,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First Summit with Trump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중대한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좀 중심으로 로이터는 지금 다루고 있고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주요 의제로서는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전략적인 유연성, 그리고 대미 투자 요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을 굉장히 뉴욕타임스에서는 초점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차원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의 견제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한국이 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인물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도 뉴욕타임스는 좀 조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정상이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이 있다는 개인적인 공통점도 언급을 했고, 또 70년 동맹 관계에서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갈린다는 서로의 차이점도 있다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명하고 있었고요. 또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나 대만 관련 갈등 개입 가능성 때문에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뉴욕타임스에서는 함께 전하면서 그 긴장감을 부각시키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렸던 그 NBC South Korea Proposal to Win Over Trump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NBC 같은 경우는 주요 의제가 한국이 제안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대한 내용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마스가 조선업 협력이 투자 논의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MBC는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동맹의 미래 쪽을 조명하고 있는데, 수십 년 된 군사 동맹의 미래 역시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임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한국에게 요구를 해왔고,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이러한 요구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재편의 모습도 다루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는 것 외에도 대만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주한미군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재편하려고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NBC에서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관세입니다. 아무래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 전문 분야가 되고 있다 보니 타리프를 가장 타이틀로 다루고 있었고, 또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지출, 이거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서 주요 예상 의제로 제시를 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스가 프로젝트, 앞서서 NBC 방송과 같이 월스트리트 저널 또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조명이 있었고, 조선업에서의 협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메우기 위한 한국 조선 산업의 협력이 미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을 시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한화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이미 미 해군의 정비 계약을 수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서 한국 조선 산업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는 부분으로서 실제 그 마스카가 어떤 식으로 협력 체제를 가지고 있을지를 조명하는 부분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이 상당히 전략적인 방문이다라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내용에서의 그 동선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미국의 그 정상회담 이후에 방문하게 되는 필리 조선소를 예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선업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인 행보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스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고, 경제 분야에서 마가라는 미국의 우선주의의 성공적인 사례로 투자를 강조하고 또 가장 크게 부각할 것으로 그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 한국 정상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트럼프의 승리다라는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폭스 쪽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도 방위부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폭스에서 그동안 한국에 관련돼서 다루고 있었던 기사들을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건 바로 방위비 분담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걸 봤을 땐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폭스에서 조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 한국이 동맹으로서 충분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미국 안보 우산에서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어떤 식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면서 참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방위비 증액에 대한 것에 한국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폭스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회담 분위기입니다. 비즈니스라는 회담,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지금 다 같이 함께 방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다루게 되면서 폭스 비즈니스 쪽에서는 현재 한국과 결과적인 것을 그 경제 총수들이 방문하는 것과 같이 조명과 맞물려서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의 정치적인 경험, 이게 개인적인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 앞서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고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폭스에서도 이 부분을 공통점으로 다루게 되면서 순조롭게 회담을 이끌어가는 내용들을 보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각각의 여러 그 언론사들의 입장들도 함께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 발언이나 비전통적인 정상회담에서의 문법에 대한 우려도 역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다 같이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손으로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됐었다든지, 아니면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오벌 오피스에서 언론을 바로 두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한다든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감안을 하면서 이때에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A to Z의 대응 방안까지도 다 준비를 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맞이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열리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경제, 안보, 기술, 원전 등의 다양한 현안을 다루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나아가서 글로벌 질서에서의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됩니다. 재계 총수들의 대규모의 투자 발표, 또 원전과 차세대 연료 협력,
방위비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의 민감한 의제들이 포함된 만큼 회담 결과를 세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와 배경, 그리고 정부와 민간에서의 총력 외교 준비 상황을 한눈에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또 어떤 식으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좀 살펴보게 됐었는데요. 회담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